결국 소심한 성격 바꾸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직원 부르기 부끄럽고 내 말의 반응이 어떨까 걱정되고 그걸 생각하느라 망설이고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두렵고 용기 내기가 너무 힘들죠. 맞아요. 저도 예전엔 버스벨 누르는 게 무서울 정도였고 버스 기사님께 뭘 물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30분을 어떻게 말할까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예전에 소심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만큼 누가 봐도 털털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처럼 변했답니다. 저의 소심한 마음 극복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경험 쌓기입니다. 반복해서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타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편해집니다. 같은 원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게 두렵다면 혼자 거울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럼 연습하기 전보다 훨씬 그 두려움이 덜할 거예요. 식당에서 직원을 부르는 게 부끄럽다면 여태껏 일행에게 부탁하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냥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도해보세요. 부르는 게 부끄러우면 손을 들고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방법부터 해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두렵다면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이웃 주민이나 얼굴을 아는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나마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무 두렵다. 나는 도저히 용기를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발표하는 것이 너무 두려우면 발표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일단 나를 밀어넣어 보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끔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면 낯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동호회나 모임에 일단 가입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다 보면 매번 용기가 필요하던 일이 어느새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남의 눈치 덜 보기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어려운 것도 어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상대방 표정이 어두운 게 나 때문인가 고민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표정이 안 좋은 거, 내 카톡에 반응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러면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맘대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생기면 뭐 어때요?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일일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괜히 더 그 고통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세요.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너가 책임질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남의 눈치 덜 보고 행동해서 큰 피해를 입으셨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같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눈치 덜 보고 막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세 번째 방법은 그럴 수도 있지 하기입니다. 소심하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실수할까 걱정하거나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가 되기를 원치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뭔가 얘기하는 모습을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나의 모습이 있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뭔가 얘기하는 모습을요. 어떤가요? 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느껴지나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뭔가 얘기한다고 해서 꼭 나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실수하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왠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만 같고 말이죠.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나한테 그렇게 큰 상관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며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꼭 나쁜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설사 이야기한다고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안 봤다면 몰랐을 일인데 우연히 보아서 별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좀 더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어때요? 반대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털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좋아하기입니다. 결국 소심한 성격 바꾸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소심하고 용기가 잘 안 난다는 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나에 대한 신뢰나 애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만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좋아하라는 거야 싶으시다면 나의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몇 개 쓰지 못하고 막힌다거나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하루에 하나씩 나의 장점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 장점을 찾을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나의 좋은 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 여러분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해줘야죠. 미우나 고우나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더 마음에 들면 그게 자신감이 되어서 용기를 내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편해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거 아시죠? 용기 내는 한 번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것이 됩니다.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 질끈 감고 행동부터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